네, 지난 거래일 파월 의장의 해임에 대한 이슈를 두고 뉴욕 증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M7 기업들도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기분 좋은 7기업 현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리겠고요. 또 연관에서는 샘 올트먼 CEO가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내용 잠시 뒤에 대담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는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대만과 한국에 대해서 일부 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속보로 전해졌다는 점 함께 전달드립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4가지 이슈 함께 톱어보시죠. 먼저 간밤 시장을 약간 잠재울 수 있었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내용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무역 협상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뒤에는 바로 이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시사하는 내용 나왔다는 점 짚겠습니다. 또 일본과 인도에 대해서는 관세 전쟁에 대한 합의 각서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짚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핑 통해서는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시죠. 백악관은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 새로운 무역 협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색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8개국으로부터 무역협정 제안서를 접수했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이번 주 34개국과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었고 대통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중국과의 잠재적인 무역 합의와 관련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다만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가까운 시일 내 대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이날 JP모건 체이스가 주최한 비공개 투자자 서밋에서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수준의 관세율로는 현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다음 단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세계와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도록 미중 간 긴장 완화 가능성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화요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 그리고 일본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근접했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협정의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확정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서 백악관 관계자들이 향후 거래를 위해 소위 이해각서 또는 더 광범위한 구조를 수립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또 우리가 거래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합의라고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이러한 협정을 일괄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톱어봤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테슬라 실적 확인하러 가시죠. 오늘부터 M7 기업,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그 첫 발은 테슬라부터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실적 발표 어떻게 나왔을까요? 방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기대치, 예상치를 좀 잡아둘 수 있었으니 예상치 컨센서스보다 더 하회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장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마무리가 돼줬고요. 그리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현재 강보합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써놨던 것처럼 예상은 했으니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예상을 했느냐라고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1분기 인도량 주구장창 증가를 해오다가 1분기 인도량 자체가 두 자릿수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부분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주는 데 한몫을 했고요. 또 최근 들려왔던 소식인 모델 Y에 대한 출시 지연 소식입니다. 이 생산 라인 자체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시에 대한 지연 소식을 알렸다는 점,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면서 예상치 대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었지만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일으키진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만큼 1분기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가 이랬어요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었다면 2분기에는 어떻게 걸어갈 것입니다에 대한 기대치는 정말 높은 상황이었는데 참 아쉽게도 가이던스를 내주진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관세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커질지는 미지수고 또 그만큼 남아있는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는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 있는 만큼 가이던스를 제시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인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이던스 자체는 확인을 못했다면 어떤 언급들이 나왔느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먼저 신차 출시 올해 상반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더 덧붙였던 말이 있는데요. 더 저렴한 모델에 대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측에서 확인했다라는 언급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만큼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기대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모델 Y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번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걱정을 불러왔던 로보택시. 예상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에 대량 생산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전기차의 물량 300만 대 정도 된다라는 언급이 나왔던 만큼 예상대로 이루어질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관세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에 좀 금이 갈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관세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내놔주느냐에 대한 귀추도 주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언급 어떻게 나왔냐라고 체크해보면 에너지에 조금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점 짚겠습니다. 현재 좀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 중에서 LNG에 좀 집중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듯 보이는 행보네요. 6시 반 어닝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적 발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언급인 도지의 수장 자리 결국에는 내려놓게 될 것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어야 그 다음 거래일에 테슬라의 반등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어닝콜에서 어떤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테슬라 실적 발표와 함께 주요 이슈들 톱파봤는데요.